저는 올해 36살이 된 주부입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참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매장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도 문득문득 몇 달 전 그날 밤에 걸려왔던 전화 한 통이 생각나 가슴이 시려우곤 합니다. 장녀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다 퍼주었던 결말이 고작 이것뿐이었나 싶어 마음이 참 허탈합니다.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만 하던 제 속상한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서 차분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사연 소개하는 썰 DJ입니다. 가슴속 깊이 담아둔 살아온 이야기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 나이 31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남들은 결혼할 때 혼수도 번듯하게 해가고 예쁜 예물도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 흔한 장롱 하나 제대로 장만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20대 시절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본 기억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곧장 일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며 번 돈은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고스란히 친정집 부모님 통장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남동생기가 살아야 온 가족이 대접을 받는다고 누나인 제가 조금 양보하고 고생하더라도 동생 대학은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장녀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동생이 대학에 다니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제 명의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정집에는 매달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생활비를 붙여드렸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내가 맏딸이니까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무게라고 생각했던 참 미련하고도 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의 삶도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기도의 작은 동네 마트를 하나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푼돈을 모아 시작한 장사였기에 사람을 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낮과 밤을 바꾸어가며 교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밤새 물건을 싣고 와서 매장을 정리하면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떠서 밤늦도록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마트 창고 구석에서 먼지 묻은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밤마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그래도 친정에 보내는 생활비만큼은 단 한 번도 날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같은 남동생이었고 내 부모님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전 친정엄마의 환갑날이 다가왔습니다. 하필이면 마트 매장을 새로 고치고 리뉴얼하는 시기와 딱 겹치는 바람에 도저히 가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픈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에 저는 죄송한 마음을 듬뿍 담아 미리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아, 누나가 이번에 마트 일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대신 엄마가 평소에 그렇게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던 순금 반지 누나가 제일 좋은 걸로 맞춰서 택배로 보낼게 하고 말입니다. 남편 눈치를 조마조마하게 봐가며 몇 달 동안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을 장계바닥에서 차곡차곡 모은 귀한 돈이었습니다. 금방에 가서 가장 굵고 번쩍이는 놈으로 골라 영수증을 끊으니 정확히 1,080만 원이 찍히더군요. 돈을 치를 때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엄마가 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하며 환하게 웃으실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환갑 당일날 매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일하던 중에 우연히 남동생의 인터넷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올케와 남동생,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뷔페 식당에서 활짝 웃으며 음식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올케가 친정어머니 환갑 선물로 수백만 원짜리 유명한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며 동생은 올케 자랑을 잔뜩 적어놓았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내가 보낸 반지는 어디에 있을까? 화면을 아무리 크게 확대해 보아도 엄마의 손가락에는 제가 보낸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바쁘셔서 아직 못 끼셨겠지, 집 고이 모셔두셨겠지 하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꾹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매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제가 보낸 반지는 마음에 드세요? 하고 살갑게 여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뜬 아이 같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대뜸 올케 가준 명품 가방 자랑을 한참 동안 귀가 따갑도록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방 가죽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호텔 음식이 얼마나 비싸고 고급스러웠는지 말씀하시던 엄마는 이내 제가 보낸 반지를 두고 대놓고 핀잔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내 올케는 호텔 예약에 가방까지 몇백만 원을 썼더라? 너는 동네에서 장사도 잘 된다면서 겨우 반지 하나 띡 보내고 끝이냐? 장녀라는 년이 오지도 않고 말이야. 내 남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하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트 창고에서 컵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친정에 보낸 돈들과 제 이름으로 빌렸던 남동생의 대학 대출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다 못해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저 그거 남편 눈치 봐가면서 몇 달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맞춘 거야. 180만 원짜리 엄마, 아들이랑 올케만 자식이고 나는 자식도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 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들으라는 듯 혀를 쯧쯧 찼습니다. 너는 원래 독종이라 돈 잘 벌지 않냐? 있는 년이 더 무섭다더니 엄마가 오늘 기분 좋아서 좀 서운하다고 한마디 했다고 그런 식으로 화를 내냐? 참내, 기가 막혀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남동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제가 결혼할 때는 제대로 된 이불 한 채 못 보태줬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부부가 선물해준 가방 앞에서는 제가 피땀 흘려보낸 180만 원짜리 반지가 한낱 부끄러운 고철덩어리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더 가슴이 찢어졌던 건 옆에서 전화를 전해들은 남동생의 반응이었습니다. 누나, 엄마 생신날인데 그냥 좋게 좀 넘어가라. 왜 오랜만에 좋은 날 초를 치고 그래? 하며 귀찮다는 듯 훈계하듯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동생 부부의 배부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트 계산대 앞에 멍하니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며 쳐다보았지만 가슴이 너무 시려서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친정 엄마와 남동생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매달 나가던 친정 생활비 자동이체 통장을 전부 해지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과 비로소 거리를 두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장녀라는 이유로 평생을 뜯기고도 결국 무시만 당하는 이런 관계에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내 영혼을 다 갈아 넣어야 하는 친정이라면 저는 차라리 혼자 가다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많이 공감되시나요? 사연자분을 응원하시는 정성어린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